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역시나 전국조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 잘함이 32.7, 잘못함이 61.1%로 해서 이 거의 배가 잘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건 매우 잘함, 대체로 잘함. 그냥 사람들이 보통 말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대체로 뭐 잘합니다. 의견이 없으면 아주 진짜 열성 지지자다. 그러면 그거 매우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잘못하는 것도요. 그냥 뭐 좀 마음에 좀 안 들지만 그냥 대체로 잘못하는 것 같다. 사실 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매우 잘못한다는 것이 49.1%로 굉장히 이렇게 높다는 것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뭐 언론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 당내 인사들도 이제 하나둘씩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내부적으로 이렇게 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뭐 잘못한다 그러느냐 이제 그런 이제 이의 제기도 좀 많이 합니다만 좀 그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이죠 가장 지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어, 그룹이 없다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언론에서 또 야당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된 부분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 나오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공정의 문제, 법치의 문제, 정의의 문제 이런 것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좀 실망을 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 하나는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룹이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 뭐 대통령은 정치 이력이 좀 짧으니까 이제 그런 그 주변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지금 정권을 같이 이어가는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짧으니까 그거를 좀 보좌하고 코치할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돼. 그분들이 다 이 일은 안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오로지 당내 권력 싸움에 몰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대통령 그룹과 당내 그룹이 지금 불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지지도보다도 못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나오고 있다. 이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 서구, 그 다음에 계양구, 뭐 계양구는 그렇다 치지만 이 서구, 연수구 이런 데서 상당히 좀 불만족,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게 뭐 계양구야 워낙 뭐 그렇다고 치지만 이 남동구, 그다음에 뭐 이런데 뭐 좀 서구 이런데 굉장히 좀 심각한 정도로 지금 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뭐 지금 각종 그 토론회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그 정치 평론가 국정 수행 방식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지도가 38.6인데 당 이게 대통령 지지도는 32.7이라는 말이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뭐 간신히 민주당을 뭐 앞서고 있고 6일 지방선거 만족도 만족보다 불만족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도 이 각 그 유정복 시장 그리고 각 그 구청장에 당선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회의원 차기 지지 여부 지지하겠다. 지금 이제 인천에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그 국회의원이 많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는 지금 단 2명이고 13명 중에 13명 중에 11명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은 단 2명인데 여기서 현역을 많이 지지하겠다. 근데 여기서도 말이죠. 우리 서구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당 지지도고 정당 지지도고 누구 지지를 계속 하겠냐 이런 건데 참 여기 재밌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지역 서구 지역에서는 현 국회의원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게 13.8%예요. 그러니까 현역에 대한 어떤 그 열성 지지층은 상당히 적다는 거죠. 이분들을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왔다 이거죠. 서구가 원래 민주당 쪽 그 지지세가 강한 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에 대해서 아주 열성 지지하겠다. 물론 뭐 이게 지지하는 편이다. 이렇게 24.7%가 나왔습니다만, 이건 뭐 그렇다 치고 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것이 이게 한참 많이 지금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이쪽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게 국민들 마음에 별로 이렇게 세게 다가오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지하겠다는 거,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도 역시 좀 약합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27.7% 제일 많지 않습니까? 남동구하고 둘이서 28.9, 20 잘 모름. 이게 중간 이제 의견을 유보한 건데 유보증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 유보증이 많다는 이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 좀 끌어들일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좀 유정복 시장, 우리 이제 강범석 서구청장의 역할이 크고, 또 이쪽에 있는 이제 당협위원장, 현재 당협위원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서구 갑도 공석, 서구 을도 공석이죠. 그래서 상당히 서구 쪽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좀 송영길 시장 같은 경우 말이죠. 신동근 국회의원, 김경우 국회의원 다 시장 인천시의 정무부 시장으로 이렇게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도 다 하고 했는데, 조금 유정복 시장, 정무부 시장의 선택이 난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다. 차라리 진짜 서구에 이학재 의원 같은 분을 정무부 시장으로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일단 서구의 문제를 이제 챙길 수 있는 분이 시에도 한 사람 더 있다. 이런 게 있고, 물론 뭐 이행숙 원장도 서구라고 그러지만 아무래도 그 차이는 많겠죠. 국회의원으로 움직였던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지난 선거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서로의 어떤 감정 싸움,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두 가지 카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졌는가? 민기획, 정치 관련돼서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앉은 의자 자리를 스스로 톱으로 잘라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 정권에서 대선 연합을 해체하게 되면 바로 붕괴가 찾아온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YS의 3당 합당 할 때 JP를 쫓아내서 위기를 당했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DJP 연합인데 JP하고의 약속을 안 지켜서 위기가 찾아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 연합 해체가 문제가 있다. 자, 이준석 대표를 같이 해서 2030 세대를 표를 얻기 위해서 연합을 했는데, 그 세력과 연합을 했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토사구팽이다, 청년들 이용만 했다, 정치 투쟁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해당 당사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죠. 이준석 대표가 원래 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당에서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항변을 하지만, 대부분 그 사실 자체보다도 사실 그 주변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금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국민들은 토사구팽이다, 그리고 내부 권력 투쟁에 지금 여념이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인데,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한쪽 구덩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20대, 30대, 물론 여기서도 이제 해석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 자체의 문제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20, 30대가 있는 반면에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어떻게 지금 정권에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이 지금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인사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 문제는 역대 정권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당에서 말이죠, 이런 부분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좀 어설퍼요. 뭐 전 정권에는 뭐 더 했는데, 이런 걸로는 이제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한 기대를 한 것이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기대를 했는데 속았다, 내가 잘못 봤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도 이것을 방어하는 사람들이 적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당내 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MB하고 비슷한데 이제 그런 것이 문제다. 도어스태핑 부적절 측면 돋볼 여지가 크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뒤에 또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이 MB하고 비슷한 상황이냐? 초창기부터 뭐 막 떨어진, 그때는 이제 그 미국산 소고기 문제 때문에 MB는 이제 초반에 떨어졌는데 그것과도 굉장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33대 55가 중요한 지점인데 지금 이게 그런 것이죠. 33대 55가 부정평가 55, 긍정평가 33. 그렇다면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지지층, 중도층이 상당히 많이 돌아서고 있다. 그 중도층이 한번 돌아서면요, 이게 지지도가 자꾸 떨어지면 떨어지는 쪽으로 자꾸 이게 뭐가 됩니다. 해석이 되고 뭐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정권의 위기고 국가의 위기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뭐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참 잘못된 그런 시각인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 위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핵심 원인이 대통령 본인의 태도와 메시지에 있다는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노력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태도와 메시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훈 칼럼니스트가 지지율 하락과 내러티브의 빈곤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냈는데요. 이분 얘기는 이제 뭐 그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하다,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메시지가 통일돼야 된다. 현실 인식이 국민의 인식과 같다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메시지, 내러티브의 개발을 50대 서울대 출신 이쪽으로는 안 된다. 서우남,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이 사람들로서는 안 된다. 이 젊은 사람이 이 부분을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나온 거는, 이 칼럼을 가지고 나온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뭐 일을 못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정권에 있었던 그 천문학적인 그 빚잔치, 그 다음에 대기업에 대한 기업 활동에 대한 억제, 친노동 성향, 그리고 친북 성향, 그 다음에 대일 관계에 있어서 거의 뭐 진짜 그거는 뭐 국익을 뛰어넘는 반하는 그런 어떤 그 반일 그 관계, 한일 관계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상화되고 있고 부동산도 안정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왜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제 그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 칼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문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도어스태핑을 할 때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국민들에게 본인이 그 국정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왜 먼저 꺼내지 않을까? 기자들을 제압을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은 다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사 문제, 또 뭐 어떤 뭐 문제,
그런 문제들을 당내의 어떤 문제, 부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명하는데 대부분 도어 스태핑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말이죠. 그렇게 하고는 그냥 들어가 버려요. 정작 좋은 기회 아닙니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본인이 진짜 국정 수행을 하면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협조를 해달라든가 공유를 해달라든가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기자들이 물어보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거에 대한 해명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추후에 도어 스태핑을 한다면 카메라 앞에서 진짜 본인이 준비해온 메시지를 국민 앞에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적 채용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 사적 채용 뭐 아니라고 그러지만 지금 이제 뭐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이제 그 뭐 친구의 딸이라든가 뭐 인척에 뭐 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하위직이에요. 하위직. 뭐 어느 정권에서 이런 일이 사실 없었겠는가 사실 싶어요. 그만큼의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법적인 차원에서 이걸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주장해온 사항들 이런 사항들과 비춰봤을 때 다른 사람이 그런 정도 했으면 뭐 그런가 보다 대통령이 그 정도도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기대를 갖고 국민들 앞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변에서 뭐 이렇게 그런 관련이 뭐 친척에 뭐라 된다든가 뭐 친구에 뭐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속관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알아서 밑에서 이런 권성동, 장제원 이런 분들이 그 왜 본인이 그걸 추천했다 그러는데 왜 추천을 합니까? 예?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네? 다 능력이 있을 수 있죠. 왜 그 친척이라고 해서 능력이 뭐 친구의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서 능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선거를 많이 도와줘도 그런 그 특수관계인들은 좀 그분들 스스로가 물러나야죠. 뒤로 물러나야죠. 근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지금 커버해주고 좀 제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통 지금 당내 그 분란 거기에만 다 개입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 뭐 옥신각신 주거니 받거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